당뇨가 왜 무서운가 하면은 합병증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뇌혈관, 심장혈관, 당이 쌓이면은 혈관에 아주 미세미세한 그런 혈관들이 망가지죠. 뇌혈관이 망가지면 뇌 중풍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심장혈관이 망가지면 심근경색증이나 심장마비가 와서 운명을 달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고지혈증도 당뇨가 있었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다. 달고 짜고 하는 것이 당뇨에 다 안 좋은 것입니다. 당뇨의 제일 좋은 음식이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것은 WHO에서 이미 당뇨의 제일 좋은 음식이다라고 공표를 하는 음식입니다.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당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뇨병이 왜 무서운 병인가 하면은 그 병 자체가 무서운 병이라는 것을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국민들 중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서너 명 중에 한 명이 당뇨 환자죠. 서너 명 중에 한 명이 암 환자이기도 하고, 암은 무섭다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사람이 무서워하는데, 당뇨는 처음에는 무서운 줄 알았는데 지나보니 별거 없더라 이래가지고 어제나 오늘은 그냥 그대로 지납니다. 처음에 한 5년간은 굉장히 조심을 합니다. 음식 조심을 하고 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아주 FM대로 그대로 하는데 5년이 지나고부터는 점점 루즈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먹을 거 다 먹고 할 거 다 하고 운동을 안 하고, 그러면서 이 당뇨가 지금 어느 상태로 되어 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 무서운 거죠. 오늘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당화혈색소가 뭔지 아십니까? 혈당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시지만 당화혈색소는 피 속에 RBC, 즉 적혈구 안에 붙어 있는 그러한 혈당을 말합니다. 당을 말합니다. 이렇게 엿을 먹다가 이렇게 흘리면 끈적끈적한 것이 몸에 붙어서 잘 떨어지지 않잖아요. 피 속에 그러한 당분이 끈적끈적하게 붙어 있다는 겁니다. 이 체크하는 것은 RBC, 즉 적혈구의 생존 기간이 2-3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2-3개월 동안에 평균된 당분의 양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이고, 공복시 혈당 또는 식후 2시간의 혈당, 이런 것은 매일매일 음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당화혈색소가 더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당뇨의 일반적인 메커니즘을 좀 설명을 하면은,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은 소위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죠. 이런 것들은 몸에 들어가서 다 당분이 됩니다. 이것이 각 부분에 들어가서 쭉 에너지원이 되는데, 포도당이 들으면 막 이렇게 당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혈당이 올라가는데 이걸 막아내기 위해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 겁니다. 췌장의 베타셀에서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인슐린이 들어가서 글루카곤, 다시 말해서 그 혈당을 내리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길항작용에 의해서 당분이 조절이 되는데, 음식이 막 들어가서 당분이 높아졌는데 인슐린 분비가 안 된다. 그러면 이게 당뇨입니다. 베타셀 자체가 망가져서, 선천적으로 망가져서 아예 인슐린 분비가 안 되는 것을 1형 당뇨라고 하고, 후천적으로 이런저런한 원인에 의해서 양이 줄어든다든지 안 된다든지 망가지는 것을 2형 당뇨라고 합니다. 그런데 1형 당뇨는 한 10%밖에 없고 2형 당뇨가 무려 90%나 되는 거고, 점점 증가해 가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첫째는 이 당뇨 환자들은 이 당뇨가 어떤 병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거나 먹게 됩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뇨병에 좋은 음식이 뭡니까? 모르더라고요. 당뇨병에 나쁜 음식이 뭡니까? 설탕, 밀가루, 육고기, 쌀밥, 이런 건 다 안 좋다는 건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생각보다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당뇨가 왜 무서운가 하면은 합병증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근데 이 당뇨의 합병증은 피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피가 문제가 되면 혈관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것도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무서운 건데, 뇌혈관, 심장혈관, 당이 쌓이면은 혈관에 아주 미세미세한 그런 혈관들이 망가지죠. 당화혈색소가 1 정도 올라가면 30%가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뇌혈관이 망가지면 뇌 중풍이 올 수도 있고, 그것이 또 치매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심장혈관이 망가지면 심근경색증이나 심장마비가 와서 운명을 달리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팔다리 같은 말초혈관이 망가지면 말초혈관 장애가 오는 거죠. 모든 기관이 다 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임상적으로 파킨슨 환자분들 또는 치매 환자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당뇨가 있는 것이 50% 이상 됩니다. 당뇨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병들이 온다는 거죠. 중풍이라든지 이러한 병들도 당뇨가 없었다면 오지 않았을 것이다. 또 고혈압도, 고지혈증도 당뇨가 있었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다 라고 하는 것이 80% 이상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이 당뇨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입니다. 우리 몸속에 쌓여있는 이러한 것들을 밖으로 뽑아내지 못해서 생기는 거죠. 당뇨에 제일 좋은 음식이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WHO에서 이미 당뇨에 제일 좋은 음식이다라고 공표를 하는 음식입니다. 특히 겨울에 찬 바람, 해풍을 맞은 그런 시금치는 당뇨에 제일 좋다라고 되어 있고 살짝 데쳐서 먹으면 크게 좋습니다. 그리고 버섯도 좋습니다. 가시 큰 버섯이 있고 작은 버섯이 있죠. 큰 버섯은 몸의 면역 기능을 올려주는 데 좋고 가시 작으면서 대가 굵은 버섯은 콜레스테롤을 낮아주는 데 좋고 가시 크든 작든 대가 굵든 가늘든 전부 당뇨에 좋다. 한의학에서는 버섯은 기가 굉장히 가벼운 음식이다. 우리 몸에 들어가서 기를 가볍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제일 좋은 음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잡곡밥, 보리밥, 현미 이런 음식이 좋습니다. 사실 별로 맛이 없는 거죠. 맛이 없는 것이지만 좋은 겁니다. 좋은 음식이든 나쁜 음식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적게 먹어야 됩니다. 좋은 음식이 있고 나쁜 음식이 있지만은 좋은 음식도 조리를 잘해야 좋은 음식이 되는 겁니다. 조리를 잘못하면 나쁜 음식이 되는데 제일 안 좋은 조리 방법이 뭐냐면 물 없이 조리하는 겁니다. 당뇨에 계란이 참 좋은데 계란은 거의 완전 식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란을 이렇게 삶아서 먹으면 당화 혈색소가 90% 정도 됩니다. 당의 독소가 90 정도 나오는데 이렇게 기름에 튀겨서 프라이해서 먹으면 2700% 나옵니다. 물 없이 열을 많이 가해서 음식을 조리하면 300배 이상으로 당화 혈색소가 올라간다. 가장 안 좋은 것이 태워서 먹는 거죠. 무슨 음식이든 간에 조금 적게 먹고 적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많이 먹거나 스트레스 받아서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추가한다면 케일 같은 거, 녹색 채소, 그리고 등푸른 생선, 고등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좋은 것입니다.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당뇨의 과일은 어떤가 묻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당도를 너무 높은 그런 과일은 먹지 않는 게 좋겠죠. 포도라든지 특히 좋지 않은 게 바나나인데 그리고 과일 중에서 사과라든지 배 같은 것은 괜찮은데 여기서 뭐든지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될 수 있으면 껍질을 잘 씻어서 껍질째 먹는 게 좋고 아무리 좋은 사과나 어떤 배나 이런 과일이라 할지라도 갈아서 먹으면 안 됩니다. 굉장히 당도를 올립니다. 씹어서 먹으면 혈당이 조금씩 올라가는데 갈아서 먹으면 한꺼번에 확 올라가요. 오히려 채소를 녹즙을 해서 먹는 것은 괜찮습니다. 당뇨를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물론 생활 습관을 말씀드리겠는데 습관만으로 고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약을 써야 되고 식이요법에 따라가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삼위일체입니다. 그리고 당뇨 환자들이 꼭 해야 될 것이 운동입니다. 운동. 밥을 먹고 나서 바로 그냥 운동해야 됩니다. 바로. 그냥 천천히 걸으세요. 속이 조금 나아지면 그때보다 좀 빨리 해서 적어도 1시간 정도. 피 속에 들어간 당을 빨리 밖으로 풀어버리는 거. 그런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뇨가 음식 때문에 오는 것만은 또 아닙니다. 신경을 많이 쓴다든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그것은 마치 나쁜 음식을 먹는 것과 똑같은 그런 효과를 내기 때문에 좋은 습관을 하나 길러야 되는데 나의 취미나 특기가 무엇인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뇨 같은 소위 말하는 만성 소모성 질환에 걸린 분들은 오히려 좋은 방향으로 취미와 특기를 살려서 힘을 써버리면 그것이 풀어지니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60대부터는 뭘 해야 될 것인가? 음악, 미술, 체육, 실과, 가정을 배우면 60대 이후의 삶을 굉장히 재미있게 보낼 수가 있고 건강하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 더 추가한다면 외국어를 또 증가하고 싶은데 일본어를 공부해서 한 5년 동안 쭉 해오면서 거기에 재미를 느끼면 굉장히 스트레스가 풀어지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 중에 하나가 재미있는 운동을 할 것, 자기의 취미나 특기가 뭔지 가려낼 것 뿐만 아니라 그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니 반드시 약을 쓸 것, 제대로 복용을 하면서 절대로 그에 대해서 경계를 늦추지 말 것, 그런 생활 습관을 지켜나가면 방지도 되고 악화가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뇨를 유발시키는 가장 나쁜 습관은 무엇일까? 좋을 때라고 하고 편할 때로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다 마시고 피우고 싶은 거 다 피우고 하기 싫은 운동 안 하고 편하게 들어 누워서 땅과 점점 가까워지면 하늘과 점점 가까워지면 건강해지고 땅과 가까워지면 죽는 병이 옵니다. 나와서 이렇게 걷고 움직이고 뛰고 좀 땀을 좀 흘리고 이렇게 액티브하게 나가면 안티 에이징이 될 뿐만 아니라 몸 안에 쌓여있는 여러 가지 혈당 같은 것들을 다 밖으로 풀어내는 것이 되는데 풀어내지는 않고 자꾸만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오는데 하수구가 막혀 있다. 그럼 결국 넘치죠. 역류에서 물이 막 퍼져 올라오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혈압이 왜 쳐 올라오느냐? 막혀 있는 데다가 계속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술과 담배는 물론이겠지만은 고량진미라고 하는 거. 끈덕끈덕하게 찐득찐득하게 기름기가 많이 있고 담백하지 않은 음식들, 그런 음식이 맛이 있어요. 피가 산성으로 기우면 기울수록 몸이 망가져가는 것인데 입에 단 음식은 대부분 다 산성입니다. 피가 산화되고 몸이 산화돼서 빨리 늙게 되고 통풍이라고 하는 거죠. 중년 이후가 되면은 너무 많이 먹게 되는 거, 빨리 먹게 되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병들 참 많습니다. 건강한 식사법을 조금 생각해 보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것은 채소를 좀 많이 먹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좋은 팁을 하나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에서 한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김양규라고 합니다. 오늘 이 지식의 맛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나쁜 식생활이라 그러면 무엇보다도 술이 얼마나 몸에 나쁜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하기가 구차할 정도로 해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술을 좋아하는 남성들이 또 좋아하는 것은 고기도 좋아합니다. 고기와 같이 먹기 때문에 건장한 중년의 남성들이 많이 걸리는 병들이 보통 통풍이라고 하는 거죠. 통풍이라고 하면 간에서 TCA 사이클에서 요산의 분해가 안 되어서 피 속에 쌓이기 때문에 생기는 병입니다. 그것은 술과 상관이 있죠. 생활 습관에서 나타나는 병이라고 합니다. 남성들에게 있어서 중년 이후가 되면은 너무 많이 먹게 되는 거, 빨리 먹게 되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병들 참 많습니다.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나중에 보충해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지 않는 그러한 생활 습관도 굉장히 중요한 병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잘못이라든지 또는 심각하다든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담배에 대해서는 백해무익이다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임상을 하면서 환자분들에게 물어봅니다. 담배가 어디에 제일 안 좋죠? 거의 99%가 폐에 안 좋다, 기관지에 안 좋다, 틀렸습니다. 제일 안 좋은 데는 심장입니다. 심장에 혈관이 있는데, 관상동맥이라고 하는 혈관이 있는데, 굵은 혈관이죠. 아주 미세한 브랜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심장 하나에만 들어있는 혈관이 무려 96,000km입니다. 부산 서울까지 거리를 한 400km로 오면 96,000km라면 얼마나 될까요? 그 많은 미세한 혈관들이 심장 하나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 어느 부위에도 한 군데가 막히거나 터지면 바로 그냥 죽는 것인데, 이게 제일 치명적인 게 담배, 니코틴, 더하기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이렇게 하면 그것이 치명적인 아주 위험 요소가 되는데, 그것을 미처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 이후에 소위 말하는 노인들에게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취미 생활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기는 병, 소위 말하는 생활 습관병인데, 옛날엔 그걸 저보다 성인병이라고 했습니다. 어른이 되면 생기는 병.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중에 대부분이 어린 아이들에게도 있다는 거죠. 아, 이것은 생활 습관이 원인이 된 것이지 어른이 된다고 생기는 것은 아니구나 해서 생활 습관병이라고 합니다. 그 생활 습관병 중에서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 비만에 대해서. 유전적인 비만인자가 있어서 비만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후천적으로 생활 습관 때문에 비만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비만이라고 하는 것은 기허습담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기는 부족한데 습과 담은 많다. 습이라는 것은 물이고 담은 기름기, 중성지질을 말하는데, 이런 세포 사이사이에 물과 기름기가 많이 들어가서 세포가 커지는 것을 비만이라고 합니다. 원기가 허한 사람들, 기가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걸리지,
힘이 좋은 사람들은 오히려 비만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운동을 하든지 해서 근육을 만들면 근육이 에너지, 칼로리를 다 소모시키기 때문에 비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가 허한 사람들은 에너지가 많이 축적이 되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자꾸 세포가 커지기 때문에 비만이 되는 건데, 한번 커진 세포는 자꾸 더 커지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소아 비만입니다. 세포의 크기가 커질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점점 개체 수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만을 막기 위해서는 뭐니 해도 식사, 습관, 운동을 같이 해줘야 되고, 모든 치료의 세 가지의 원칙, 약물치료, 음식요법, 그리고 운동요법, 이 세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음식을 먹는 습관 중에서 몇 가지 알아나갔으면 좋을 만한 원칙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을 많이 먹도록 하고, 음식을 많이 먹지 말도록 하고, 음식 먹는 순서도 중요합니다. 밥과 국을 먼저 먹지 않습니까? 일단 그 자체가 잘못된 습관입니다. 채소, 단백질, 그리고 탄수화물 순서로 음식을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보통 대부분이 80% 이상이 탄수화물부터 먼저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밥을 먼저 먹고, 또 밥하고 국을 먹다 보니까 반찬은 적게 먹게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반찬을 많이 먹고 제일 마지막에 밥과 국을 먹되 그것은 조금 남겨놔도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바로 운동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걷는 게 좋습니다. 식사하고 바로 눕는 것은 제일 좋지 않은 습관이고, 식사를 하고 바로 살살 걷기 시작해서 한 15분에서 20분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조금 빠른 템포로 걸어주는 것이 한 1시간 걷는 게 아주 좋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활 습관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은 물과 공기죠. 우리가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시느냐 하면은 2리터 정도를 마십니다. 그리고 공기는 2리터에 7배 정도 해당하는 14리터의 공기를 마셔야 되는데, 물은 어떤 물을 먹느냐가 중요하죠. 살아있는 산소가 있는, 용존 산소가 살아있는 그러한 물들이 있고, 또 죽은 물이 있습니다. 끓인 물 이런 것보다는 살아있는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은데, 물을 습관적으로 마셔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 혈관성이나 또는 여러 가지 호르몬성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물을 자주 마셔주면 피가 맑게 되고 농도가 묽게 돼서 좋아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식사와 관계없이 물을 많이 마시되, 될 수 있으면 식사 전에 물을 좀 마셔주는 것도 좋고, 또 물 얘기를 하다 보면 꼭 한 가지 첨가하고 싶은 게 있는데, 백탕이라고 하는 거 있죠. 맹물 끓이는 겁니다. 맹물을 40에서 한 50도 정도씩 하루에 한 잔씩, 특히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바로 한 잔 마시는 것, 그리고 저녁에도 자기 전에 꼭 한 잔 마시는 거,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굉장히 효과가 있고, 특히 소민처럼 손발이 차고 속이 차가운 사람들에게, 냉해서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들에게, 또 신경이 예민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맹물을 마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식사할 때 우리가 지켜야 할 5가지 식사의 방법, 소위 말하는 5식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식입니다. 거칠조차입니다. 거칠조차. 음식을 거칠게 먹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쌀 같으면 좀 거친 쌀은 현미라든지 또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은 껍질채 먹는 게 거칠게 먹는 것입니다. 껍질을 다 깎아서 먹는 것은 무엇이냐면 미식이랍니다. 미식. 아름다운 미자를 쓰는데, 우리 몸에 제일 좋지 않은 것이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밀가루라든지 잘게 까서 떡이라든지 빵이라든지 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정제된 탄수화물들인데, 이런 것들은 몸에 들어가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혈당을 올리고 살찌게 만드는 직접적인 원흉이 됩니다. 산 알칼리 개념으로 볼 때에 우리 몸의 피는 약한 알칼리성일 때 제일 건강한 것인데, 정제된 음식들은 대부분 산성이 많이 있고, 정제되지 않은 거친 음식들은 알칼리가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과를 할지라도 껍질 째 먹으면 알칼리가 되고, 껍질 다 벗기고 먹으면 산성이 된다는 거죠. 알칼리성으로 먹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소식입니다. 작을 소자 소식은 작은 그릇에 만들자. 큰 그릇에 만들어 놓고 자꾸 먹으면 음식이 산패가 되고 몸에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예 작은 그릇에 만들어 놓고 자꾸 다시 만들고 해서 먹는 게 좋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적을 소자 소식.
조금 적게 먹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게 먹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실천하고 계십니까? 밥을 먹을 때에 한 숟갈 덜어 내어 놓고 먹고 또 국을 먹을 때는 건더기 위주로 먹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위와 장은 적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채소, 소자, 소식이에요. 채소 위주로 많이 먹자. 식이섬유가 들어가서 아주 몸이 깨끗하게 되고 피가 맑게 되고 피가 약한 알칼리성으로 변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장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찌기들을 같이 흡착시켜서 밖으로 빼내는데 식이섬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채소 위주로 많이 먹자 그렇게 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채소, 소자, 소식입니다. 그리고 완식인데 완식에는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천히 먹을 완자입니다. 천천히 먹는 것이 건강한 것이고 빨리 먹어서 좋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빨리 먹으면 다른 말로 하면 많이 먹게 됩니다. 많이 먹게 되면은 췌장에서 인슐린의 분비가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당도가 높아져서 결국 비만과 당뇨에 이르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완식은 완전할 완자입니다. 밥을 다 먹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밥 한 톨 남기지 말고 다 먹으라고 교육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생을 살아보면 밥 한 톨, 쌀 한 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의 건강입니다. 조금 적게 먹고 조금 남기고 하는 연습을 하자는 거죠. 완식을 하지 않도록 하자. 그리고 또 하나는 합식이죠. 같이 먹는 것입니다. 같이 먹어야 밥이 맛이 있고 재미가 있죠. 밥 먹기 위해서 사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밥을 먹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 명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건강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로는 절식이라고 하는 거죠. 절도 있게 먹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은 조금이라도 리틀, 점심은 리치, 잘, 저녁은 조금 적게, less. 그렇게 딱 먹는다고 하는 원칙을 세워놓고 그 원칙대로 먹어주는 것이 절도 있게 먹는 겁니다. 이상 5개의 건강한 식사법을 조금 생각해 보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먹을 때 우리 몸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약한 알칼리성 음식을 많이 먹고 산성 음식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몸이 산화가 되는 것은 소위 말하는 늙어가는 것인데, 어릴 때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전부 다 예쁘죠.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면 주름이 지고 병들고 아프게 되는 것은 질서가 파괴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걸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것은 몸이 산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피라는 것은 약한 알칼리성의 피가 산성으로 기우면 기울수록 몸이 망가져가는 것인데, 맛있는 음식, 입에 단 음식은 대부분 다 산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육고기라든지 쌀밥이라든지, 그러나 그에 비해서 채소라든지 잡곡밥이나 보리밥, 현미, 소위 말하는 이런 알칼리 음식들은 아무리 맛있게 가공을 해도 맛이 없어요. 그런 음식은 자연히 안 먹게 되고 덜 먹게 되고 못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죽을 때까지 우리가 산성 음식을 많이 선호해서 피가 산화되고 몸이 산화돼서 빨리 늙게 되고 또 병들게 되고 죽게 되는 거죠. 몸에 좋은 음식을 골라서 먹는 습관, 몸에 나쁜 음식은 사양하는 습관, 의도적으로 좀 키워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 특히 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것은 채소를 좀 많이 먹자라고 하는 것인데,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많이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팁을 하나 가르쳐 드릴 테니까 녹즙을 드십시오. 제철 채소, 소위 당근이라든지 케일이라든지 그만한 맛이 없으니까 사과를 좀 넣어가지고 새벽에 공복 시에 커피잔 한 잔 정도만 드십시오. 피를 굉장히 맑게 해주는데 좋습니다. 채소를 보면 빨간색은 비타민 A가 많이 있고 녹색은 비타민 C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죠. 약을 사 먹기보다는 그냥 빨간색 채소, 초록색 채소 이런 걸 자체를 먹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죠. 아침에 공복 시에 녹즙 한 잔 먹는 것은 피를 굉장히 맑게 하고 피로 인해서 생기는 모든 질병들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좋은 팁이다 하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자꾸 생기는 것이 결국 생활 습관과 상관이 있는데, 오늘은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대로 잘 들으셔서 꼭 지켜주시면은 몸에 적지 않은 보상으로 아마 다가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치매라고 하는 병은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대부분 좀 거친 치매가 옵니다.
욕을 하고 화를 내고, 그리고 치매 환자들과 당뇨 환자들에게 공통된 것이 하나 있는데, 치매 환자들의 50% 이상이 당뇨를 가지고 있다. 치매에 좋은 음식은 안 됩니다. 치매뿐만이 아니라 만성 소모성 질환, 폐행성 질환에는 크게 힘을 도울 수 있는 걸 자주 먹어주면 뇌를 건강하게 해주고 힘을 잃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 오늘은 치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의 대표적인 증상이 3개가 있는데, 첫째 하나는 가르쳐 드려도 모른다. 똑같은 말을 아무리 해도 모른다. 두 번째로는 인지장애가 있다. 사람, 시간, 장소에 대한 인지장애가 있다.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 자식도 못 알아본다. 남편도 못 알아본다. 그래서 병이 굉장히 심해졌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병이 심해졌을 때는 시간에 대한 인지장애가 있을 때입니다. 지금이 뭐 할 때인지 모른다. 지금이 밥 먹을 때인지 잘 때인지 씻을 때인지를 다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는 굉장히 병이 깊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장소에 대한 인지장애, 이게 어디인지 모른다. 치매 환자들이 밖으로 막 나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분이 왜 돌아다니는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집을 찾으러 갑니다. 자기 집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당신이 집에 안에 안방에 앉아 계시면서도 여기가 어딘지 모른다. 그러니까 그 환자의 상태를 모르는 보호자들은 문을 잠그고 학대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죠. 또 세 번째의 증상으로서는 황폐화입니다. 인격의 황폐화. 양순환 치매도 좀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좀 거친 치매가 옵니다. 욕을 하고 화를 내고 의심을 하고 싸우고, 특히 그 남자들의 경우는 성적인 자극을 많이 받고, 그것이 병의 증상이라는 거죠. 이 3가지 3대 증상을 잘 모르면 병에 대한 이해를 못하게 되니 학대를 하게 되고 환자는 학대를 당하게 되고, 그런 병이 하나하는 것입니다. 치매에 좋은 음식은 견과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뇌를 생각해 보십시오. 뇌의 구조가 아주 호두처럼 생기지 않습니까? 호두가 견과류죠. 그래서 호두 같은 그런 견과류를 많이 먹자. 자시라든지 이런 것도 좋습니다. 신선한 채소류가 아주 좋은 것인데, 특히 그 중에서 치매는 블루베리가 좋다라고 이미 소문이 많이 나 있죠. 그리고 한의학에서 말하는 강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강황은 카레라이스에 들어간 것이 강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카레라이스를 많이 드시면 좋다는 거죠. 그리고 마늘 같은 것도 치매에 좋습니다. 치매뿐만이 아니라 원기가 허약해서, 한방에서 말하면 신기가 부족해져서 그렇게 생기는 소위 만성 소모성 질환, 폐행성 질환에는 마늘 같은 것들이 크게 힘을 도울 수 있는 좋은 약재가 됩니다. 그리고 인삼이라든지 대추라든지 이런 것도 당연히 좋겠죠. 독삼탕이라고 해서 인삼 하나만 가지고 대추를 넣어서 쇠가 아닌 그릇으로 달여가지고 먹는 것입니다. 그걸 자주 먹어주면 뇌를 건강하게 해주고 힘을 잃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좋은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치매에 대한 한방적인 치료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은 전기침으로, 전자침이라고 그러죠. 전자침으로 백회라든지 이런 부위에다가 몇 군데 침을 해서 치료해서 이미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의학에서는 윤장환이라고 해서 치매에 좋은 약재만을 가지고 알약을 만들어서 조금 장기 투여하는 경우도 있는데, 같이 해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음식과 약의 차이점은, 음식은 많이 먹어서 효과 보는 것이고 약은 조금 먹어서 효과 보는 것이고, 음식으로 다 못할 때 약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약을 같이 써주면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치매에 좋지 않은 습관, 대부분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시죠. 술로 인해서 머리에 뇌가 녹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담배를 많이 피우죠. 담배 때문에 태웠다, 뇌를 태워버렸다, 그래서 막 치매가 되어버렸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근심과 걱정으로 오는 스트레스는 우리가 뭘 하든 간에 열심히 하고 잘하는 건 필요하지만은 너무 스트레스가 돼서 힘들게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뭐든지 즐겁게 하라는 거죠. 치매는 무조건 좌우지간 치료는 안 되는 병이고, 예방을 해야 되고, 일단 걸렸다면 악화를 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예방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치매는 예방을 해야 되는 병이지 치매는 고치는 병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65세 정도의 노인분들에게 10% 치매가 있다 그랬죠. 80세가 되면 붕 뛰어 올라서 40%가 치매 환자다라고 하는 최근의 보고가 있습니다.
치매를 막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것은 뇌를 쓰는 겁니다. 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60세를 딱 넘으면 회사에서 보통 정년하고 은퇴를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뭘 배울 생각을 안 합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지나가는 옛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치매가 되는 거죠. 몰랐던 것을 배우고 하나하나 알아가는 재미를 느끼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특히 또 뇌는 왼쪽, 오른쪽으로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좌방구는 오른쪽 손, 우방구는 왼쪽 손을 지배하고 있죠. 손가락 운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기타를 치든지 드럼을 치든지 두드리든지 뭘 운동을 하든지 춤을 추든지 몸을 자꾸 움직이는 그런 운동을 많이 해주면 뇌가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운 것을 많이 해야지 긴장해 있거나 불안해 있으면 아무리 몸에 좋은 것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치매 환자들과 당뇨 환자들에게 공통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음식입니다. 당, 독소, 당화, 혈색소를 높이는 그러한 음식을 많이 먹으면 치매가 악화됩니다. 치매 환자들의 50% 이상이 당뇨를 가지고 있다. 당뇨 때문에 오는 병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음식 먹는 습관, 방식에서 미리미리 조심하자는 겁니다.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거, 사탕이라든지 설탕을 이렇게 먹을 때 끈적끈적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음식들은 몸에 들어가서 피를 끈적끈적하게 만든다. 그것이 당뇨도 되고 치매도 된다. 당뇨가 되는 메커니즘과 치매가 되는 메커니즘은 같은 것이다. 음식을 담백한 거, 채소 종류, 그리고 기름기 같은 거는 많이 없는 거, 이런 담백한 것을 많이 먹도록 하고 자꾸 움직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 환자들에게 제일 안 좋은 것이 가만히 있는 건데 사람 몸에는 엔트로피라는 것이 있거든요. 엔트로피는 무질소도예요. 무질소도. 가만히 있으면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무덤 위에 잡초가 물 주지 않아도 가꾸지 않아도 자라듯이 점점 사람이 노화되고 퇴행되어 가는 것이 가만히 두고 편해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반해서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움직이고 이렇게 하면 예방이 되는 겁니다. 치매는 예방 이외의 방법은 없는 겁니다. 한의학적인 용어를 설명을 하면 기를 맑게 하는 거죠. 치매는 다른 말로 하면 기가 막히는 병이잖아요. 기를 맑게 해주고 기가 가볍게 팽팽 잘 돌게 해주면 기가 막히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치매의 예방을 위해서 비결을 좀 정리를 하자면은 첫째는 약과 음식과 운동의 균형이다라고 하는 거 그거 잊지 마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될 수 있는 대로 새로운 것을 자꾸만 배우자. 평소에 안 하던 걸 해야 됩니다. 드럼이라든지 북이라든지 쾅쾅 치는 것은 사실 쉬운 겁니다. 별로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음악적인 기능을 많이 도와주고 예술적으로 많이 도와주면 사람이 굉장히 신이 나게 됩니다. 즐겁게 됩니다. 그리고 치매의 메커니즘과 당뇨의 메커니즘은 별반 다른 게 없다. 음식을 먹을 때 당분이 많거나 기름기가 많은 음식은 가리고 가볍고 담백한 것을 많이 먹자. 될 수 있으면 책을 읽는 거, 글을 쓰는 거 이런 거 좀 많이 하자는 것입니다. 요새는 아주 영상 시대라서 보는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유튜브로 많이 보고 재밌는 거 많이 보는 거니까 글을 읽든지 영상을 보든지 듣든지 하면서 눈과 귀를 자꾸 활용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흥미를 가지고 자꾸 관심을 가져주면 치매는 오는 속도가 점점 더뎌지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치매가 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나이 든 분들이 할 일이 없고 무료함을 느낄 때에 기가 정체되어서 그것 때문에 뇌가 자꾸 주름이 펴져서 뇌 사고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임상에서 치매를 보면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간병인이 문제입니다. 간병인, 보호자가 문제입니다. 치매를 간병할 수 있는 사람은 특별하게 치매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식이 없으면서 자기가 치매가 아니라고 하는 하나의 이유 때문에 환자를 간병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간병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병이 어떤 병인지 이해를 잘 하면은 병의 증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잘 이렇게 도와줄 수가 있죠. 그러나 실제로 보면은 환자가 환자를 간병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치매를 간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인들이고 그 노인들은 또한 저마다의 질병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그런 병을 가지고 있어서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면서 아픈 사람을 돌보려고 하니 더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치매 간병인들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치매에 대한 확실한 병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난 다음에 간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해야지 신경질을 팍 부리고 고함 지르고 짜증내는 사람이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은 간병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아주
학대하는 것이고 말라 죽게 만드는 것이죠. 치매라고 하는 병은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아무나 덤벼드는 것이 아니고 아주 정제되고 절제된 사람만이 간병을 할 수 있고 돌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